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은경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를 가지고 영상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공부 진짜로 잘하는 방법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 항상 기억하면서 자, 지금부터는 배운 공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우, 선생님, 저 문제집은 풀겠는데 배운 공책은 진짜 별로예요. 라고 하시는 친구들 많죠? 선생님도 어릴 때 배운 공책 쓰는 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반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할 때 배운 공책을 써봅시다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요, 쓰기 싫어요 하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싫고 귀찮고 어려운데 배운 공책을 왜 써야 할까요? 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이걸 잘하는 친구들이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거든요. 자,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좀 질문이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늘 학교에서 사회를 배웠다고 할게요. 사회 시간이 들어서 사회 시간에 공부를 하고 왔어요. 선생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확실하게 아는 부분은 어떤 거고, 내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내가 진짜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나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배운 공책을 쓰는 거예요. 배운 공책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꺼내서 글의 형태로 적어보는 거고요. 배운 공책을 저는 아직 글을 못 쓰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일단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꺼낸다, 그 작업이다. 꺼내는 이유는 잘 아는지, 제대로 아는지, 적당히 아는지, 완전 모르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요, 배운 공책을 쓰면 좋은 점. 첫 번째, 아는 것과 살짝 아는 것, 아예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건 진짜 똑똑한 친구들의 특징인데요. 정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내가 아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모르거나 아예 모르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다가 잘 모르는 것들을 보충해서 더해버리면 완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는 사이에 내가 모르고 있고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들은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아는 부분이 절반이고 모르는 부분이 절반이라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아는 부분을 계속 반복해도 50점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잘 모르는 부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운 공책을 쓰는 거예요. 배운 공책을 쓰려고 탁 공책을 펴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정리하려고 하면 아마 나 이거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르네 라고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시작부터 잘할 순 없죠. 우리 친구들 한 단계씩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배운 공책을 쓰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교과서를 봤을 때 교과서에 정말 많은 사진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글씨도 나오죠. 문장들이 엄청 많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왜 이렇게 내용이 점점 많아지죠? 근데 이 많은 것들을 모든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어요. 교과서의 페이지는 언제나 그래요. 그 중에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내용도 있고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친구가 공부를 잘할까요? 그렇죠. 그 교과서 한쪽, 두쪽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 물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밑줄도 쳐놓고 외우기도 하고 했지만, 그렇지만 때로 내가 수업을 들을 수 없거나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을 미리 공부해 보려고 할 때는요, 교과서를 펼쳐서 한번 읽으면서 이 내용이 중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혹시나 수업 시간에 딴짓하느라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지 못했다면 집에 와서 복습할 때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내가 교과서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
이 내용이 핵심이다 라고 핵심을 쏙쏙 골라내는 그런 사람이 배운 공책을 쓰는 걸 통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실제로 우리 교재의 맨 뒷파트는요, 배운 공책 쓰는 거 연습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연습을 하는 그 1단계가 교과서를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아보는 거예요. 찾을 수 있으면 절반은 했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점 기억하세요. 자, 배운 공책을 쓰는 세 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 것도 잘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핵심도 잘 찾았어요. 그런데 이 찾은 핵심,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을요, 정리해보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이걸 실제로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배운 공책을 통해서 연습하는 거고요. 선생님, 알기만 하면 되지 그걸 꼭 표현까지 해야 되나요? 잘 정리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으면 할머니가 그걸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이스크림 중에서 수박바를 가장 좋아해요. 아빠가 어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니? 라고 하셨을 때 아빠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빠는 아실 거라고 믿어요. 제 마음속을 이라고 말하면 아빠는 수박바를 사다 줄 수 없어요. 왜냐? 말로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내가 머릿속에 지식이 이만큼 들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많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잘 정리되고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연습이 필요한 문제고요. 연습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배운 공책 쓰는 법 하나씩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배운 공책을 왜 쓰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